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선자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선재 의원입니다.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이용 대상자의 확대를 통해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과 편의 향상에 기여하고 장애인 인권 교육 등 필수 교육 과정을 제도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인권 감수성과 이용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9조 2항에서 조 제목을 변경하고 특별교통수단 외에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18조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한 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상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즉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자 범위의 확대를 조문 제9조의 2에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기존 중증 보행 장애인에서 전체 중증 장애인과 임산부까지 확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에 집행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바우처 택시는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중증 보행 장애인의 이동 수요를 분산하고자 도입한 사업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단시간에 이용자 수가 기존 4,816명에서 11,474명으로 약 2.4배로 급증함으로써 기존 중증 보행 장애인들은 물론 바우처 택시 이용자의 많은 불편이 예상됩니다. 또한 추가 대상자들의 바우처 택시 이용률 등의 기초 자료가 없어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단계별 대상자 확대를 제안드립니다. 현재 시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 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외에도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차량 지원 사업 등이 있으나 임산부를 위한 이동 지원 사업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임산부의 이동 편의 증진을 통한 출산, 양육 친화적인 사회 여건 조성을 위해 우선 이용 대상자로 도입하고 향후 이용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재정 상황 추이를 지켜보면서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방법 등을 검토하여 중증 장애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기존 보행성 중증 장애인과 함께 1차적으로 임산부 우선 확대를 건의드리며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승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구조 사항에 보면 중증 장애인이나 모자보건법에 의한 임산부까지 다 특별 바우처 택시로 하기에는 무리라는 말씀을 좀 하셨잖아요. 어떤 인프라도 구성이 좀 덜 돼 있는 상황이고 해서 국장님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단계별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예, 현행은 이제 중증 보행 장애인 이 예. 취지가 택시를 이제 이용하는 거거든요. 예. 그 별도의 그 우리가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일반 택시를 이분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걸 확대를 하는 건데
기존의 조례에서는 중증 보행 장애인이거든. 걷기 힘든 분들을 위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중증 장애인으로 확대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배가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용하는 분들도 좀 많이 이용률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해서 요거는 향후에 저희가 이제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연도별로 상황 추이를 좀 보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편이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조례는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의가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확대가 돼야 되고 예, 맞습니다. 지금 저 바우처 택시도 늘리는 것보다도 어떤 거기에 대한 중증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시설들이 좀 덜 돼 있거나 택시에 장착돼야 될 부분들이 안 돼 있어서 지금 힘들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분명히 이건 확대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완할 점은 어떤 건가를 논의하기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이 조례 개정안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좀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지금 이 현재 그 이용 대상이 현재 규정에는 그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리고 휠체어 이용자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종합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은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운행 실적 같은 거 보니까 휠체어 이용 여부에 따른 운행 현황을 보면 지금 뭐 최근으로 보면 이제 24년도 보면 휠체어 이용자가 41.4%고 휠체어 미이용자가 58.6%란 말이죠. 그럼 휠체어 이건 바우처 택시가 아니라 네, 전체 특장차 포함입니다. 전체 그 특별교통수단 그것만이죠. 바우처 택시는 아니고. 아, 특별교통수단 플러스 바우처 택시 까지 포함입니다. 포함해서?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걸로 따지면 한 건수로 한 12만 3천 건 정도가 되는 건데 지금 시에서는 이제 우려하는 게 대상 범위가 이제 바우처 택시를 탈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이게 여기서 보면 특별 교통수단 외라고 하는 게 현재 평택시에서는 바우처 택시잖아요. 다른 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바우처 택시의 그럼 이용 대상자가 이렇게 늘어나 거에 이게 모자보험법에 따른 임산부 플러스 또 중증 장애인 또 그 동반 가족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대상자가 한꺼번에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그 작년 말 기준으로 저희가 바우처 택시를 50대였는데요. 올해 30대를 더 늘려서 80대까지 확대를 해놓긴 했는데 그 80대 가지고 2.4배 늘어나는 이 부분을 현재로서는 감당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2.4배요? 1.4배요? 2.4배 예상이? 예상.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 이용의 범위는 이렇게 하되 그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으면 그 부분은 집행부가 좀 판단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의 예를 들면 그 운영의 범위에 대해서는 그 조항에 기존 조항에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를 걸쳐서 그 규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 조항으로서도 이 부분은 가능합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임산부란 조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교통 약자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뭐 예산 사항이 좋아지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더 확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남겨준 거지. 그거를 그냥 시장님이 다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땐 좀 아닌 것 같고 너무 제약권을 너무 과도하게 위임해 준 거죠. 그러니까 그 아마 최선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 그 중증 장애인도 좀 더 바우처 택시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교통 약자들한테 혜택이 좀 돌아가게끔 하고 또 실제로 요새 뭐 출산율도 여러 가지 저하되고 또 실제 임산부가 운전하는 게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확대해서 다른 시군들도 임산부 대상은 많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조례에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 근데 이제 그걸 집행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그럼 그거를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범위의 구체적인 것들은 집행부가 현황을 좀 파악해서 정하면 되지 않겠냐. 이거는 좀 포괄적인 범주에서 대상자를 좀 정해놓고 이런 방법도 있지 않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항을 뭐 삭제하거나 이런 방식보다는 뭐 개정안 그 보면 지금 사항의 교통 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뭐 5항 안에 5항의 부분적으로 뭐 이용 범위의 뭐 우선순위와 단계적 뭐 이런 거는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본 대상으로 하되 실시 운행에 있어서는 좀 탄력성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근거를 만들어 주면 집행하는 데도 큰 어려움은 없지 않냐 이런 거죠. 저희가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그 법률 자문을 한번 얻어봤는데요. 그 중증 장애인 전체를 조례상에 명시를 했을 때 그 부분을 이제 내부적으로 분류를 해서 따로 적용을 할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구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률 자문 결과가 조례에 적시가 돼 있으면 그거를 중증 장애인 중에 뭐 발달 장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구분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그 중증 장애인의 부분이 아니라 뭐 중증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 뭐 이렇게 좀 제한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어렵다. 일단 중증 장애인 전체를 조례에 적시를 하면 공포가 되면은 이제 중증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시행해야 때문에 된다. 그거를 단계별로 또 한다라고 하면 혼란도 빚어지고 민원도 많이 제기하기 때문에 좀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말씀이시죠. 부분을 네. 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쪽 항목을 통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거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은 저런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한. 네, 이제 이 본 조례안은 이제 그 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중증 장애인의 전체적인 이제 확대하고 이제 그 임산부에까지 이제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경기도 전체 이제 21곳이 있고 또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하게 되면 중증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확대가 한꺼번에 뭐 2배 이상이 되니까는 인프라가 지금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렵다라는 말씀은 이제 저희 간담회에서도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그 콜택시나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그대로 원한 대로 그냥 하되 이후에 이제 그 중증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지금 현재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어떤 그러한 운영위원회에서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지자체 세 군데 네 군데에서 하루 군데가 있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운영에 위에 있어서는 어떤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 이용에 대한 어떤 그 횟수라든가 여러 가지 반복 예를 들어서 또한 어떤 이용하는 데 있어서 택시 요금에 대한 얼마 이상은 자부담을 한다든가 이러한 운영에 미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피해가 적은 범위 내에서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또 간담회에 있을 때는 그렇게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들도 충분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그 간담회에서도 말씀들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운영이나 이런 묘는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증 장애인이나 단계별로 어느 장애인은 안 되고 어느 장애인 된다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우리가 그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그 방안이나 이런 거를 좀 논의하셔서 이제 그 운영에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지금 사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추가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바우처 택시를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를 타실 수 있는 분은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에 휠체어를 안 타신 분은 이용할 수 있는 거죠. 현재. 네, 맞습니다. 예. 그 범주는 여전히 유효한데 더 확장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쟁점인 거지. 그분들 장애인 현재 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까지도 제외시킨다는 생각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교통약자의 범위를 갖고 중증 장애인이라는 문구 자체를 없애버리면 지금 쓰고 있는 분들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범주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지노선은 현재 쓰고 있는 장애인분들이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거는 바우처 택시를 그 범주는 유효한 거잖아. 네네, 확대가 맞습니다. 아니잖아. 네네, 근데 그 범주에서 더 확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고민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려움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으니까 기존에 있는 걸 없애겠다 이건 아니니까 그 범주 내에서 하여튼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도 계시니까 잘 참고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거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최선자 의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 부여 익산 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가칭 현덕 하이패스 나들목 신설 공사 시행 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택 부여 익산 서부 내륙 고속도로 민간 투자 사업 가칭 현덕 하이패스 나들목 신설 공사 시행을 위한 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평택시를 경유하는 서부 내륙 고속도로의 현덕면 대안리 1원 시도 3호선과 접속하는 가칭 현덕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를 위하여 사업 시행자인 서부 내륙 고속도로 주식회사, 국토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사업 시행자와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하고자 사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본 협약의 주된 사항으로 사업 시행 주체는 평택시이며 사업비 부담은 운영시 원인자 부담 조건에 따라 평택시 전액 부담 예정입니다. 공사 일정은 인근 개발 사업의 진행 상황 또는
평택시 예산 확보 방안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6월 서부 내륙 고속도로 주식회사와 협약할 추진을 할 예정이며 향후 인근 개발 사업에 연계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하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영입니다. 평택 부여 익산 그 내륙 고속도로 민간 투자 사업으로다가 이게 건설이 됐는데 이 지금 추가로다가 IC 설치를 해는 목적이 뭐죠? 추가로. 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사업은 이제 지역 주민들의 이제 수건 사업이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제 이 서부 내륙 고속도로가 진행되면 16년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건의를 했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으로 이제 그 사업성에 이제 BC가 이제 1 이상 나와야 되겠는데 이제 그 사업성이 좀 그 한 그 1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사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 지금 현재 그 안중 그 TG에서 이제 안중 그 나스 안중까지 나들목까지 거리가 한 5.3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나올 수 있는 IC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현덕 IC를 설치해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수건 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용역 설계는 국토부에서 한 건가요? 현재는 이제 용역 설계를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이제 2024년도에 그 IC 설치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현덕 IC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 최종적으로 도출이 됐고 지속적으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이 안이 협의가 돼서 2024년 사업을 확정하게 됐습니다. 이런 그 사업을 할 때는 우리 평택시에서 그 인근 그러니까 이제 현덕으로 따지자고 하면은 지금 우리 평택시에서는 평택호 개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택호 개발. 네. 좀 많이 그 평택호 개발 사업이 많이 지연이 돼가지고 이제 현재 도시공사에서 토지 매입을 이제 하고 있고 해서 관광단지로다가 이제 이 탈바꿈을 하는 그런 시기인데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사전에 이런 IC를 추가로 할 게 아니고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이게 이제 준공이 됐으면은 좋았을 텐데 후에 어떤 그런 주변 여론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이게 실시한다는 그런 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 지평부에도 좀 그 집착을 못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래서 앞으로 뭐 이거는 뭐 분명히 추가 IC를 신설을 해서 교통 편익과 평택호 쪽으로다가 유입되는 일부 관광객 유치도 하기 위해서는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숙고 하고 좀 지평부에서 용역을 하고 그럴 때는 용역 관계자분들하고 해서 우리 주민 수건 사업도 지금 많이 그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평택시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우리 지평부 담당자분들께서 좀 깊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게 되면은 이런 추가 설치 이런 사업은 배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지금 평택시 전액 부담이죠. 네, 현재는 이제 그 평택시가 재원을 부담해서 설치하는 그러니까. 거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저희가 협약사안 제 5조에 보면 그 인근 개발 사업에 사업자가 이제 부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집어넣어놨고요. 그 사업의 시기나 그런 이제 실제 공사 착공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재원 부담에 대한 부분이 인근 개발에 대한 진행과 재원이 이제 확보되는 어떤 그런 시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뭐 안중역자도 이제 개통이 되겠고 이제 서부역 발전을 위해 서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사업은 뭐 추가 설치 사업이지만은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은 잘 판단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손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뭐 2016년도부터 그 설치 요구가 있었고 또 뭐 잘 아시겠지만 그 현덕면 주민분들을 비롯해서 그 이쪽 서부 지역 주민분들은 이제 도로는 지나가는데 실제 나가고 출입할 수 있는 나들목은 실질적으로 그 현덕면에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보니까 많은 민원들을 제기했고 지금 하여튼 여러 가지 노력을 해주셔갖고 이렇게 협약을 맺게 돼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말씀을 드리고 실제 이제 이게 서부내륙이 이게 민간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면 굉장히 수익성을 우선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서 하면 제일 좋은 거였는데 실질적으로 그 PC도 뭐 안 나왔었고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는 뭐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주민분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근거는 이제 만들어진 거죠. 문제는 이제 재원 문제인데 지금 현재 여기 그 안중 나들목으로 해서 이쪽으로 차량 교통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파악된 자료가 있나요? 저희가 그 2024년도에 그 서부내륙고속도 IC 추가 설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좀 시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행했던 게 한 2,000대 좀 이상 정도 소요가 있는 거로 좀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또 주변에 어쨌든 그 안중역도 있고 뭐 그에 따라서 그 개발들도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계돼서 사업들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드리고 특히 근데 이제 시기가 좀 워낙 유동적이라 그 부분에 대한 또 분명히 민원들이나 주민 요구 사항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특정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상황이 좀 파악이 되고 하면 구체적인 좀 계획들도 의회에다가도 하시고 또 시민분들한테도 잘 설명하셔서 좀 그런 민원들도 좀 일정하게는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주민의 수건 사업이 해결이 됐고 또 그동안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가 아까 그 차량 통행량이 일일 한 2,000대 정도 나온다고 하셨죠? 네. 이게 이제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 잡습니까? 협의가 끝나면은 구체적인 그 사업 시기는 그 사업 시기와 완료 시기는 확정이지 못했고요. 네. 그거는 아마 좀 다시 한번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 사업비는 현재 예상하는 건 저희가 그 이제 그 공사비, 보상비 다 기타 부담 비용 거의 한 26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확정된 사업은 사업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이 아마 설계라든가 이런 그 계획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 후에 최종 사업비는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인근에 이제 개발이 이루어져서 사업비가 좀 부담이 덜 가면 좋겠는데 전액 이제 시비로 활용될 것 같아요. 느낌에 기간이나 사업 기간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너무 사업이 늘어지면 안 되잖아요. 빨리 진행이 돼야 되고 결정은 났으니까 협약만 하면은 사업은 금방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산의 문제도 있는 거고 해서 절차적으로 하자 없이 잘 따져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 부여 익산 서부 내륙 고속도로 민간 투자 사업 가칭 현덕 하이패스 나들목 신설 공사 시행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